이제 겨우 30 후반인데 벌써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네요. 그것도 좋지 않은 사연으로 말이죠. 이런 이유로 결혼 후 살게 된 삶이 제 2의 인생이라는 말을 하나 봐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원래대로라면 없었을 시집살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모진 시집살이에 악독한 시모를 만나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악독한 시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인데 시작부터 시모를 욕하면 되겠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희 남편이 시모를 더욱더 증오하기 때문에 그 점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길래 자신을 낳아준 모친을 자식까지 증오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 앞에 이야기들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녀 중 막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께서 홀로 계셨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요. 모든 편부모 가정이 그렇겠지만 아버님께서 혼자 바깥일도 하시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시다 보니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가정을 동경했고 늘 어른들의 손길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께서 남편의 대학생 시절 돌아가시게 되면서 일찍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며 사람 간의 정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죠.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친척분들이 남편 곁에 있었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남편과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각자 바쁜 세상살이로 인해 자주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정을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저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의 연애가 길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정 아시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일찍이 남편을 예비 사이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쓸쓸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있었죠.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그리워하던 남편도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후 길어지는 연애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던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하게 되었죠. 따로 저에게 친모를 찾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분명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어린 나이 때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던 거였고 아버님 손아래 키워진 뒤로는 친모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모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얼굴도 사진으로 본 친모의 얼굴만 기억을 한다고 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에게 친모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시작할 무렵부터 찾기 시작했던 남편의 친모는 결혼을 할 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낸 남편의 친모에게 다가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의 친모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말 곧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고 끼니 걱정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 선에서 도움을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이런 상황 속 친모를 만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모의 상황을 알곤 많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한동안 고민을 하던 저는 그런 건 모두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후회가 남지 않게 남편과 친모의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 결심한 것처럼 남편의 친모에게 찾아가 저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친모는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친모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에게 친모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친모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다음 주말을 맞아 저와 남편이 친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0여 년 만에 두 모자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며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릴 만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고 모든 게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더 일찍이 만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찍 찾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저를 찾지 않으셔서 저는 어머니께서 새 가정을 꾸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파. 나야말로 널 찾지 않아서 미안해. 실은 네 아빠가 널 못 만나게 했어. 이혼을 당시 네 아빠에게 여자가 있었거든. 네 아빠가 돌아가실 때 말을 안 했으니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네 아빠와 헤어진 것도 그 일 때문이야. 이혼 후 처음 몇 번은 널 만나러 갔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널 못 만나게 하는 네 아빠를 보면서 민준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그래서 널 보는 걸 포기했단다.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네 아빠가 그 여자와 헤어졌을 거란 걸 생각 못했구나. 일찍이 알았더라면 널 보러 갔을 텐데 미안하다 민준아. 남편과 시모는 서로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안타까운데 두 사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이제까지 아버님과 시모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버님의 여자 문제로 시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더 힘들었죠. 그래도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왕래를 하며 지내게 될 시간을 더 의미있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의 친모도 결혼 전 찾게 되었으니 이제 행복한 결혼식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혼 직전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고 친척분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친척분들께서는 시모가 그 자리를 앉을 자격이 없다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고모, 그 감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사이의 일이에요. 이건 제 결혼식 문제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살아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새끼 낳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그건 고모가 모르는 일이 두 분 사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 결혼식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 자리를 앉지 않는다면 누가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또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힌다고 걱정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잘 키워내셨는지 어머니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해주세요. 결국 친척분들은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모를 혼주석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모도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만 계속된 남편의 설득 끝에 수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혼식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저희들의 결혼식을 참석한 남편의 지인들은 남편의 친모를 처음 본 상황이라 어리둥절한 모습이었고 남편의 친척분들은 심하게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모습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저야 남편이 행복하면 된 거라 생각하고 그 어수선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즐겼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챙기기 시작했죠. 결혼식 직전 생긴 시모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보다 더 챙기려고 했었죠. 아무래도 30여 년 만에 아들과 만나게 되었으니 시모를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저나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 주말밖에 시간이 나지 않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신혼생활을 즐기고 저희 친정도 챙겨야 했기에 거리가 멀었던 시모의 집으로 매주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시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인상 찌푸려질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이사를 온 날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분이 이사를 오신다고 하니 당연히 집을 찾아가 손을 거들게 되었죠. 그런데 짐을 옮기는 내내 시모가 계속해서 고성의 잔소리와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얘
이걸 여기다 두면 어쩌자는 거야?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쪽에 닦고 정리하려고요. 넣었다가 빼면 일을 2번 하게 되어서요. 그럼 빨리 닦을 거 닦고 집어 넣어야지. 너 왜 이렇게 손이 느려?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 짐들을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저건 뭐야? 저건 누가 저리다 놓으라고 했어?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이삿짐 아저씨께서 하셨나봐요. 그럼 넌 그걸 보고만 있니? 딱 봐도 둘자리가 보이는데. 아유, 답답해라.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하는 동네로 오는 것만 반나절이 걸렸으니 시모의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짜증스러운 행동과 말에도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곧바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떠날 때가 되자 시모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곤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삿짐 아저씨께서 저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내라는 그 말이었던 거죠. 그래도 내 시어머님 일이고 형편도 뻔히 아는 상황이었으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요. 이후 당직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찾아와 이삿짐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식사에 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중국집 배달원이 오는 겁니다. 시모가 먼저 중국 요리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철가방에서 나오는 음식량이 3명이서 먹을 양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메뉴만 3개였지 요리 메뉴가 잔뜩 쏟아져 나왔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제가 음식을 내려놓는 직원분께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다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3명이거든요. 네? 여기 32-2번지 백유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다 우리가 시킨 거 맞아요. 예, 너는 나한테 물어보면 될걸 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이것들 다 내가 시킨 음식 맞다. 이사한다고 고생했는데 잘 먹어야지. 아저씨, 다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도 결제는 저희 몫이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식사값을 계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표정을 숨기지 못하자 남편이 시모 몰래 미안해하며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여보 미안.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삿짐 옮기고 나선 나다니실 정신이 없을 테니까 며칠 드실 음식까지 시키신 것 같네. 이해 좀 해줘. 내가 용돈 아껴서 오늘 든 비용 메울 테니까. 남편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선 어떻게든 표정이 좋지 않은 저를 풀어주려 아무 말이나 하며 저를 달랬죠. 저도 남편이 난감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표정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시모를 이해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말과 달리 바로 다음날 시모에게 장을 보러 가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점심시간이지. 그럼 나랑 장 좀 보러 가자. 네? 어머님,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좀 와. 이삿짐을 옮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변에 있는 마트나 시장, 편의시설들을 전부 지도로 그려주기까지 하면서 시모에게 알려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한 건가 싶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라면 굳이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걱정이 되었지만 딱히 핑계를 댈 것도 없었고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거니까 퇴근을 하고 시모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잠깐 앉아 숨 돌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시장을 가자고 했고 같은 시장을 몇 바퀴를 돌며 여러 짐들을 저에게 다 들게 했죠. 그런 것들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하는 말들이 거슬렸습니다. 제가 집는 음식 재료들 족족 딴죽을 걸었거든요. 너 일부러 그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상품 가치 없는 파지를 집는 거냐고. 네가 집는 것마다 죄다 못 쓸 것들인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면 뭐냐? 아무리 이제 막 살림배워가는 단계라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이래서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긴 하겠어? 요즘 들어보니까 아침밥도 남편 보고 알아서 챙겨 먹고 저녁도 사 먹고 오라던 여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애니? 그렇게 짜증은 있는 대로 부려놓고 이번에도 결제는 제가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다 놓은 재료들을 요리까지 해놔야 그날의 일이 끝나게 되었죠.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돈 가지고 속 좁게 굴기 싫었지만 시모를 만날 때마다 드는 비용을 보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고, 또 저에게 하는 말마다 가시가 박혀 있어 점점 더 거슬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거기다 샘은 얼마나 많은지 무조건 주말마다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과 제 남편과 떨어진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했던 게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했는데도 못 가게 잡더라고요. 너는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점심밥 먹자. 잠깐 앞에 나갔다가 저녁도 먹고.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세요. 그래서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생신 축하를 언제부터 하는데? 점심부터 하니? 네? 딱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녁에 다 같이 모이긴 하죠.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양쪽 집안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머리를 쓰려고 하니? 그럼 그냥 일찍 와라. 조금이라도 시간 더 보내게. 결국 아침부터 시모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을 떠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도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픈 척을 하면서 말이죠. 저희와 시간을 잘 보내다가 갑자기 아파하는 시모를 보며 당연히 꾀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가 난 상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잡혀있게 되었고요. 남편 없이 혼자 친정집에 오게 된 저를 본 친정 식구들은 애써 제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친정아빠 생신이시다 보니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빠께서 남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좋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주셨죠. 남편 역시도 시모가 이제까지 저를 부르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문제 삼아 시모에게 무리한 행동과 요구, 심한 말을 하지 못하게 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맞아 남편이 시모에게 말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모였죠.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대뜸 저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남편이 시모를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이 못된 년, 모자 사이 이간질하니까 좋냐? 이제 네 계획대로 된 거야? 이 망할 년아,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내가 내 새끼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너 내 자식 네 손바닥에 두고 네 입맛대로 요리하려나 본데 어디 나도 네 입맛대로 해봐라. 지지든 볶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끊었는지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다급히 시모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헐레벌떡 시모의 집으로 찾아가서 보니 이미 좀 전 상황은 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자리에 앉아 울며 자기 한탄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던데 난 며느리 때문에 그나마 있는 자식 복을 빼앗겼네. 민준이 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 안 했어? 그런데 그걸 조금 네 안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나한테 이래? 남편 바람나서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여자가 뭘 제대로 누리고 살았을 것 같아? 손가락 부러터지게 일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이제 몸도 아파 일도 못하는 상황에 네 아내, 내 며느리 조금 부려먹은 것 가지고 이러니? 내가 너희들과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말 못되게 하고 행동 못되게 한 건 평생 살아온 내 삶이 그런 바닥이었던지라 그런 말들이 입에 배어서 그랬던 건데 그걸 이해 못해줘? 아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밑바닥 인생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한 내가 문제야. 알겠다, 내가 사라져주마. 내가 없어져야 너희가 편하게 산다고 하니. 어머님,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시모는 자기가 살아온 힘든 인생을 또다시 되풀이하며 남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이 흥분한 시모를 겨우 진정시켜야 했고, 원래 시모 집을 찾아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인생사를 들이밀며 협박을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본 저는
앞으로 괜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위로해줘야 했죠. 저에게 위로를 받던 남편은 친모와 가깝게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고 축 처진 남편의 어깨가 안쓰러워 현재 꼬여버린 시모와의 관계를 제가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시모의 불응과 잔소리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며 제가 나서서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있고 난 뒤로 시모는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에 거리낌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턴 그나마 며느리라고 저에게 차리던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질 않았죠. 험한 말, 쌍소리는 기본이었고요.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제가 회사를 잠시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회사 업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일을 쉬게 되면 원래 일하던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부터 시모에게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저를 괴롭히는 새로운 레파토리가 생겨났죠. 저보고 남편 돈이나 축내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아픈 사람에게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해요. 요즘 몸 때문인지 계속 낮잠을 자게 되네요. 어이구, 팔자 늘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 아들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한다? 밥 먹고 자고 TV 보고 자고. 너 그렇게 생활할 거면 잠깐이라도 몸 쓰는 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요 앞에 마트에서 사람 구하던데 그거 해서라도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 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최소 3개월은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라고 해서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좀 괜찮아지면 운동도 하고 차차 일할 몸 만들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마시든가 하고요. 우선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집이 낡아서 도배지를 시켰는데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를 먼저 예상하고 적당한 선에서 핑계를 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가끔은 시모에게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말도 해줬습니다. 덕분에 시모에게 매일같이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시모의 관계와 존재는 점점 더 큰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일이 되었던 거죠.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랬다가는 시모가 어떤 난리를 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왕 가야 한다면 그날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선물과 함께 용돈까지 챙기게 되었죠. 남편은 고생스럽게 직접